그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서는 주방도 매우 중요한데요. 주방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하는 곳이 주방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방의 물건들이 그전에는 엄마가 이제 노터치 했던 것이 이제는 오픈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야죠. 그래서 주방의 여러 물품 중에서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서 허용하는 것들은 아이 손에 닿는 곳에, 만지면 안 되는 것은 좀 높은 곳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몬테소리 교육은 사실 먼저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정돈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싱크대 밑에 칸이라든가 장식장 밑에 칸은 아이를 위해서 배려를 해서 아이 높이에 아기가 다가가서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그곳에는 아기의 숟가락이라든가 아기의 컵, 아기 접시, 아기의 그 부엌용품들을 세팅해놓고 한 두세 벌 정도를 준비해서 자기가 더러워지면 더러운 것은 설거지대에 갖다 놓고 다시 깨끗한 걸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냉장고도 많이 관심을 갖죠.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이제 손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아기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아기 음식들을 둬서 자기가 스스로 꺼내서 접시 갖다가 세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러닝 타워라고 해서 엄마들이 같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할 때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러닝 타워가 없으면 적어도 싱크대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안전한 발받침들을 마련해 주고요. 엄마가 어떤 요리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엄마는 사실 이렇게 바른 정식으로 알려주지만 아이가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가 보는 만큼만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하죠. 그것을 꼭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끌고 갈 필요는 없고 그 실수한 것을 그대로 허용해주고 조금 다음에 모델링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해서 아이 스스로 고쳐나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진 선생님은 집에 러닝타워 있어요? 첫째 때는 몬테소리 하기 전에 주방으로 가는 길목을 철장처럼 생긴 가드로 막아버렸어요. 자꾸 와서 위험하니까. 나중에 이제 러닝타워를 알게 되고 나서는 러닝타워를 아이에게 제공을 했고, 그때부터는 막 요리도 하려고 하고, 손도 자기가 씻고, 또 재료도 자기가 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씻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조금 너무 나중에 알게 돼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되게 빨리 샀어요. 그냥. 선생님은 돌 이후에 공부하셨죠? 저는 한 11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그 전에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샀는지,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 좋아 보여서 산 것 같은데, 철학을 가지고 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막 올라와서, 이제 물도 따라 마시려 그러고, 요리도 같이 많이 하고, 했더니, 정말, 지금은 세 돌이 넘었잖아요. 넘었더니, 그 러닝타워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참견을 다 해요. 냉장고 열어서 꺼내는 건 기본이고, 아니 얘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에게 요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거를 요구하고, 이제는 요리도 요구를 해요. 엄마 내가 감자 씻을 테니까 우리 오늘 볶음밥해서 먹자. 아니면 전날 엄마 나 내일 블루베리 빵을 먹고 싶어. 지금 우리 빵 굽자.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장난감처럼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짧아요. 허망하죠. 네, 짧아요. 얘네들은, 진짜 아기들은 너무 신기하게 진짜의 것을 훨씬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나서 알게 된 건,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를 못 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다룰 수 있게 알려줘야겠구나.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쓰고 싶은데 그런 장난감은 그 에너지를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를 줄 때는 자기가 에너지를 써서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노력과 어떤 수고로움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만족하고 그러면서 성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로 아이가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자기주도 이유식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다가 뭐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부모는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주워주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 깨져, 막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소재를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재질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졌네? 이거 봐,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야 라면서 그 정보를 아이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플라스틱만 줘서 떨어져도 안 깨지면 떨어뜨려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도 아이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데, 화장실도 아이들을 위해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장실이 이제 습식이냐 건식이냐 그런 면도 좀 따져봐야 하는데, 주로 좀 물기가 그 아이한테 닿지 않게 좀 건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세면대에는 이제 발받침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사용하고 항상 손 씻는 것도 보여줘야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발받침을 두고 세면대에 다가가게 하면 아이들은 물을 많이 낭비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못하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사실 몬테소리 교육은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자유만큼의 제한이 항상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 제한은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모래시계 같은 거가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뭐 1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그래서 모래시계를 세워놓고 엄마가 여기까지 모래시계가 떨어지면 손 씻고 내려오는 거야 라고 제안을 줘서, 당연히 안 내려오면 엄마가 집행을 해야죠. 아이를 안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아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라는 제한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의 어떤 그 소모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판단해서 그 제한을 좀 정해주고 그 제한은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기 변기도 화장실에 두고, 또 아이가 조금 자라면 아기 변기뿐만이 아니라 어른 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 안전 깔개 같은 거, 깔개를 둬서 아이에게 두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화장실을 잘 활용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화장실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또 베란다도 많이 사용을 하죠. 베란다에서는 동물, 식물 돌보는 활동도 많이 봤어요. 고양이 있는 아이는 고양이 똥도 치워주고, 모래가 흩어지면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담기도 하고, 또 식물에 물도 주고, 그래서 동식물을 가꾸거나, 또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베란다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곳에 책상, 의자 두고 아이가 독서를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꾸며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플로마 과정을 배우기 전에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베이비 가드를 설치해 놨었는데요. 배우고 나서는 이제 당연히 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몇 가지 보조 장치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 세면대를 아이가 올라가서 스스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2단짜리 조금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놨고, 그 다음에 건식으로는, 미끄럼 때문에 건식으로는 유지를 못해서 조금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거 깔아뒀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화장실 그 기저귀를 뗐을 때는 변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발판을 좀 설치해놓고, 또 제일 유의미했었던 거는 수건의 위치를, 그러니까 수건 거리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꺼내려고 시도조차 못하고 늘 제가 빼서 대신 닦아줬는데, 눈높이에 이제 달아주니까 아이가 항상 손을 씻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손에 닦고, 이렇게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발판이랑 뭐 그런 걸 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스스로 수학을 조절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께도 조언을 얻고 주변 동료 선생님들한테도 조언을 얻어서 일단 수학을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낮췄었고요. 뜨거운 물도 위험하니까 이제 뜨거운 물 쪽으로 그 수저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장치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기 변기도 어른 변기 앞에 이제 두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했더니 어린 연령대는 아기 변기만 고집을 하고 이제 내 돌이 넘으니 이제는 어른 변기 진짜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강기 때는 그 비누 양 제한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비누를 좀 먹어요. 짜서 맛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한 성분을 사려고 노력했고 이거를 저희가 막 그냥 주면 이 통을 한 통을 다 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작은 펌핑 용기를 사서 덜어줬어요. 실컷 해도 이제 금방 동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을 막 말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물품에 환경에 제한을 두는 게 훨씬 더 이 아이와 씨름을 덜 하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제한이 자연스러운 제한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물을 가득 채워주면 스프레이의 용도가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인데 유리창을 닦으려는 행위보다는 그 스프레이 물 뿌리는 행위에 아이가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이도 딱 1회분만 물의 양을 두고 그것이 끝나면 다활동이 끝나면 다시 또 채우고 그런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플로마 과정 하면서 또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자유와 제한이었었어요. 그래서 손 씻기 늘 고민이었어요. 그게 아이가 손에 스스로 씻게끔은 해주고 싶은데 물놀이로 전환이 돼서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서 씻고 또 짜서 씻고를 끊임없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 손 그 물비누가 자동인 거예요. 자동이니까 씩 나와서 또 씻고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한을 둬야 된다. 자유를 주는 것만큼 제한을 둬야 된다. 그래서 모래시계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한테 횟수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했더니 훨씬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 씻기, 무한 반복의 그 손 씻기를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다른 비슷한 놀이를 할 때도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밖에서도 소독 네. 하면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고 이제 손 소독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장난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알려줬더니 딱 한 번만 딱 하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린 시기에 이 원칙을 알려주는 건 이게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바르게 자유와 제한의 범주를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상생활 활동 자체가 가정의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구가 없이도 몬테소리 교육이 실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환경을 되도록이면 비우고 덜어내고, 왜냐하면 몬테소리의 가장 큰 핵심은 3가지 원칙이었거든요. 질서 있는 환경, 단순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 그래서 아이가 보기에도 뭔가 만지고 싶다 이렇게 이게 좀 매력적으로 꾸며주고, 또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많은 물건을 집안에 구비하지 말고 항상 그걸 정돈하게 만들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집안에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면서 집안을 돌보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동참하면 이 아이들은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일상생활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은 저희가 이제 교수님과 함께 쓴 괜찮아 우리도 몬테소리가 처음이야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매뉴얼북이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0에서 5개월, 5에서 12개월, 12에서 36개월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그 일상생활 활동들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가 뭘 할 수 있지라고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구매해 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